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를 점할 때 민주 세력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예.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다수를 형성해야지만 가능한 예. 얘기 아니에요.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덧셈을 하고 다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어이 그걸 뺄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적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으로 돌려서 도려내는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을 갖다 주저하면은 그건 정말 모가지 댕강 날아간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생각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뭐 어제 과유불급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정부 법안은 대통령 뜻이다라는 예. 거를 어찌 보면 공인하신 거고 효율적인 반론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검사들이 다 나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검사들이 다 나쁘다고 안 했죠. 멀쩡한 사람도 나쁜 놈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뭐가 핵심이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확고하신 것 같고 대통령이 먼저 검찰개혁 법안 얘기를 먼저 꺼냈고 누가 뭐 예. 질문한 게 아니고 작정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았다.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인 거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나는 들었다라고 한겨레 보도가 있어. 아니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 말씀도 타당하지 않은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얘기할 수 있고 저만 해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는 법관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러면 법원조직법에 왜 판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렇게 말씀하면 이게 어찌 보면 다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이나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일하게 조상호 보좌관만 나와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듣다 보면 틀린 얘기가 많아요. 그 설명 중에. 그러니 이거를 이제 우리 박구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지자들한테 이게 깃발 같은 소중한 어떤 목표점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임기 말기나 중반을 넘어섰을 때 또 되치기를 당해서 저것들한테 예. 농락당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절실하게 지금 이걸 내일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는 거를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할 만큼의 절실한 설명이 있었느냐. 정부에서. 정부에서. 제가 그거를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정부 관계자나 그 이번에 저기 한 TF에서 와가지고 법무부나 총리실에서 와가지고 제대로 아니면 민정에서 와가지고 막 붙잡고 설명하더라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책임지고 정부 관계자나 누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검찰 활용론에 이번 정부가 빠진 거 아니냐. 예. 남겨놓고 쓰겠다라는 거에 빠진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1억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되게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예. 아니면 그때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같이 다 이 법안이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박은정, 한동수, 뭐 저도 포함이고 예.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김용민 의원도 당시에 그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뤘던 사람, 황운하 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꾸만 일종의 좀 뭐랄까 검찰을 악마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지자들은 일정 부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다음에 대통령이 후보 때 말씀하신 명확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저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하던 예측.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 법안에는 다 안 담겼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을 겪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아예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대통령이 지금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 이거는 지금 대통령 말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대통령의 생각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아까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말씀 잘하시는데 이렇게 국민 대토론 하여튼 끝장 토론 뭐 이런 거 좀 하는 거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저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이 언론에다가 전달할 때 대통령의 뜻을 비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또 이러는 거냐.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게 왜곡된 거고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그렇죠. 거는 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은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 많다. 뭐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이건 김영민 의원이 말했던 거. 예. 어쨌든 그런 등으로 해서 전체를 몰아서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자신의 말의 진위가 왜곡됐다. 왜곡됐다고 말씀을 하잖아.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기시감이 뭐냐면 지금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다가 예. 굉장히 지금 뭔가 실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예.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만들어줬다.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그때 완전히 뿌리를 뽑았어야지. 왜 무슨 수사권을 일부 남겨놓고 해가지고 그 빌미를 주느냐 이 말씀이거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또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절실함이 있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예.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안 그러면은 또 독가스처럼 스며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하고 토론도 하고 심지어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뭔가의 생각의 틀이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예.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 때 상황이 반복되는 걸로 사람들이 느낀다면 예.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필요는 있는 거지. 이러다가 또 탈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전제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청와대 사람이든 그렇지. 법무부 사람이든 총리실 사람이 과거 정부에서 여기 참여해가지고 그런 어떤 수법에 당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 왔다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수사 기소는 확실히 분리된 거다. 예. 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법을 통과시킬 때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하는 거로 일단 같이 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은 더 이상의 어떤 의심이나 논란이 없어진다고요. 검찰 조직 더 이상 수사 안 하잖아요. 조직 그럼 절반으로 줄여서 지금 예, 예. 공수청 지금 그러면 절반으로 줄여서 출범시키면 됩니다. 근데 왜 3단계로 그냥 나눴잖아. 예, 근데 왜 소청을.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공소청은 왜 있고 조직은 왜 그대로고 사람 숫자는 왜 그대로냐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 개혁안 법안에 대해서 검찰과 국민의힘 조중동 재래식 언론들이 모두 반발이었고 조용히 하지 않느냐. 참 이례적이다. 네. 현 정부의 그 법안 정책 중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나 정책 중에서 이토록 저 세계 집단의 지지를 받은 건이 있었느냐. 예. 그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라는 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고소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건 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건 얼마나 되느냐. 통계적으로 아무리 넓혀잡아도 25%거든요. 그럼 나머지 75%는 쓰잘데없이 검찰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성취나 보안 수사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누가 더 피해를 보는가. 그러면은 경찰에서 끝나야 될 사람이 조금 더 불안해 가는 게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가 아니냐 그럼.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늘 살피셨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잘못 판단한 원인을 진단하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셨죠. 이해찬 대표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예, 따르겠습니다. 이곳 세상의 일은 남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감한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가 여기를 잘 극복해야지 될 것 같다. 이번 주에 이제 좀 방송 나가서 좀 말씀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지금도 민주당이 매우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 오신 분들 되게 다 비슷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수구 세력의 저항 검찰 법원을 앞세운 그 이상한 짓들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피해 의식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을 앞장서서 수행한 윤석열이는 잘못이 없는 거네? 그거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는 건데 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에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고 그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또 핵심적인 또아리를 틀었던 악마 같은 존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전체 앞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뉴라이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발상은. 왜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느냐. 아니 이런 뉴라이트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일본 때문에 국면에서. 전기 들어오고 철도 낮아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맞아요. 이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김어준을 왜 고발 안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장인수 기자도 저렇게 고발해가지고 지금 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누굴 특정을 지목하지도 않았고 해석에 의해서 지금 뇌피셜로 고발한 거라서 어찌 보면은 지금 입막음 입틀막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저런 조치에 유감입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 동지가 쏘는 화살에 맞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심장을 꿰뚫는 아픔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어준도 표정은 저렇게 여유 있지만은 좀 쫄고 있을 수도 있어. 쫄 수도 있어.